네, 증권사 리서치의 꽃.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센터장을 모셔놓고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저희가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 센터장한테 듣는다.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의 김장렬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타이틀이 나갔습니다. IT의 실적이 대충 1분기에 나왔는데 어느 정도 선방은 했고 앞으로 이제 이슈가 무엇인지. 근데 오늘 이제 정부가 밝힌 한국판 뉴딜에서 디지털 SOC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IT 하드웨어하고 직접적인 또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떨까요? 미국의 이제 코로나19 사망자가 벌써 7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현재 시장의 상승을 먼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시장 얘기 먼저 들어보고 네. IT 들어가 볼까요? 뭐 결론적으로 시장은 이제 바닥에서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3월달 초반에서 중반까지 하락폭이 컸는데 그걸 반 이상이 올라왔으니까 베어마켓 랠리는 지나갔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아, 네. 그럼 추가 상승인데 결론적으로는 추가 상승의 힘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속도는 기어오르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론이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4월 말 5월 초 우리 연휴 끝나고 우리는 생활 방향으로 갔습니다만은 여러 나라는 아직도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충돌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지표들은 테러블 하다가 나올 거예요. 테러블.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 네, 예. 어제 미국의 4월 고용 동향이 일부 나왔는데 민간 고용이 뭐 2천만 명이 넘는 실직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GDP는 뭐 20% 이상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마이너스가요. 마이너스가.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나쁜 지표가 나올 겁니다. 한쪽에. 근데 여기에 대한 판단이 그 영어 표현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블라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블라제요. BLASE라고 좀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뭐 그렇지 뭐 심드렁한 표현 그게 영어로는 블라제라고 하는데 나쁜 지표에 대해서 블라제 반응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더 이상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 국면에 지난 한 3주 동안에 이어졌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나쁜 지표는 새로운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2, 4분기 중에 나오는 나쁜 지표는 영향이 크지 않다. 다만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충돌되는 거는 주가를 올리고 싶은 힘인데 뭐 치료제, 백신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베스트 헤드로 내년 초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승인 날라면 내년 하반기인데 주가는 6개월 이상 선행하니까 지금 미리 그런 면에 한 7, 80% 반영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치료제, 백신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않는 희망이 아직 섞여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테러블 넘버가 심드렁했는데 너무 테러블해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되면은 각국 정부가 정책을 총동원하겠다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줄다리기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 3분기, 4분기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볼 때까지는 희망을 놓치지 말고 좀 지켜보자 긍정적으로 이런 톤이 좀 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추가 상승은 기어오르는 곡선으로 조금 좀 힘겹게 앞으로 가겠지만은 그래도 여름에 7, 8월 우리 드라이빙 시즌 여름 휴가 가잖아요. 미국도 좀 오픈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제 휘발유 재고는 오히려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유가도 이제 올라가는 파트너 갈 거란 말이에요. 1분기 때 20불 미만이 한 30, 40%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비가 될 것이고 소비가 되면 IT한테 연결되면은 7월이 좋다. 그러면 기어오르다가 확 튀는 거고. 네. 그런데 7월 달에도 여전히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아마도 한 번 더 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그러면 그 반락할 수 있는 걸 지금 5월 중순에 미리 겁내하느냐?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오른 속도에 대비했을 때 추가 속도는 약간 더뎌질 수 그렇죠. 있지만. 하지만은 7월, 8월 숫자가 나올 때까지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살리려는 노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제 입장인데 우리는 역시 믿을 건 IT 주류 아니겠습니까? 앞서든 잠깐 설명드렸지만 디지털 SOC, 거기에 또 IT 하드웨어, 언택트 소비 모든 근간의 중심이 IT입니다. IT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IT 업종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IT 지금 언택트 투자 이제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뭐 비디오 스트리밍 보고 네. 서버 늘어나고 그거 보면 딱 눈에 띄는 거는 언택 수요, 결제 수요, 아니면 온라인 쇼핑 이런 거 그렇죠. 아니면 집에서 게임을 하니까 게임주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반영이 됐죠. 교육까지도. 그렇죠. 의료까지도. 의료까지 다 반영이 됐잖아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그거보다는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가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많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는 수익 나기가 어렵습니다. 무겁죠. 그래서 큰 흐름, 언택 디맨드면 게임, 아니면 비디오 스트리밍 이런 거 하려면은 그 장기적인 거기를 믿든지 삼성 하이닉스 주가를 사가지고 빠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장기적인 투자를 계속하니까 삼성 하이닉스 투자의 수혜를 보는 중소형 탄력주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네. IT 하드웨어적으로는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그 밑에 있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장비주를 공략하는 게 맞고요. 아니면 언택 디맨드를 갖고 있는 게임주 이런 것이 발락할 때 사는 이런 패턴이거든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IT의 하드웨어에서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게 굵은 것만 이야기하면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알거든요. 근데 디테일이 좀 필요한데 기업 몇 개만 좀 물론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이런 푸싱은 아닌 건 알고 리서치 센터가 좀 조심스러운 것도 아는데 개별 기업 몇 가지가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몇 가지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저도 이제 안전빵 하니까 몇 가지 설명드리고 네. 제가 먼저 진짜 투자하면 여기서 한두 가지만 고르겠습니다만 네. 그건 리스크가 있으니까 한 세 개 그룹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쉬운 거. 삼성 하이닉스가 투자를 할 것이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가장 많이 투자하죠. 그렇겠죠. 삼성이 투자하면 경쟁에서 투자하겠죠. 하이닉스나 중국 업체도 투자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 7, 8월 달에 전 세계 경제가 한 번 더 망가진다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네. 삼성 하이닉스도 투자를 할 거, 중국도 투자할 것이다. 그럼 뻔한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장비주 중에서 탄력 있는 건데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면 GST, GST. ICD, SNS텍 정도입니다. 그런 것들. 예, 근데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아직 공식으로 안 한 게 SNS텍일 거고요. 네. 이거는 방송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식 커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인데 많이 올랐긴 했어요. 근데 뭐 있다 이런 비슷한 게 있다는 보여드리고 말고 네. GST하고 ICD는 저도 방문을 하고 애널리스트 커버를 할 거예요. 특징만 말씀드리면 GST는 반도체 공정에서 유해 가스 같은 걸 제거해주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장비 하는 회사가 GST하고 유니셈이 있는데 유니셈. 도 괜찮은데 GST하고 다른 거는 GST는 중국 업체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습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우한 지역에 생산이 문제가 생겼던 중국의 반도체 이 신생 업체 네. 얘네한테서 기대하는 것이 GST 매출의 한 30%가 돼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반도체 가격이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를 무찌른다는 게 아니고 경쟁을 붙는 거고 투자는 할 것이고 그러면 중국 반도체 업체에 익스포즈된 GST가 유니셈이나 다른 업체보다는 좀 탄력이 있는 거죠. 네. 요 며칠 사이에 그것이 반영이 된 듯한데 아직까지도 나쁘지 않고요. 탄력이 더 있을 것 같고 실적도 괜찮은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1분기 IT 실적도. 실적들이 의외로 선방들이 다 많이 됐어요. 네, 뭐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ICD는 반도체는 아니고 디스플레이 장비입니다. 그렇죠. 예,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커버를 하고 많이 하는데 이제 목표 주가도 있고요. 아마 목표 주가를 다음에 한번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이것도 중국하고 삼성하고 모든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업체한테 다 익스포저 돼 있어요. 네. 1분기 실적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2분기 실적이 아마 1분기보다 거의 2배, 3배 정도의 매출 성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졌는데 급성장이네요. 예, 거기에 대한 투자가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자리를 잡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번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람들이 지금 안 좋아하는 스마트폰입니다. 네. 왜냐면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S20죠, 갤럭시 S20가 작년보다 한 30% 줄었. 많이 안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성이 안 좋고 뭐 애플도 뭐 안 좋다 하니까 주식이 살 게 없다고 보여지는데 대부분의 그 휴대폰 관련된 부품 중에서 카메라 모듈 이런 건 안 좋아요. 네.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칩. 네. 동훈아나텍하고 덕우전자인데요. 네. 동훈아나텍은 진짜 작은 종목이죠. 그렇죠. 이거는 OIS 칩, AF 칩. 네, 이제는 휴대폰 할 때 손떨림 방지 칩, OIS 칩, 뭐 자동 초점 있는데 그렇죠. 화웨이가 이슈입니다. 맞아요. 예, 화웨이가 동원아나텍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뉴스는 이게 얼마 전까지 동원아나텍이 3,000원대 내려갔었거든요. 지금은 반값도 아니었는데 불과 한 달 반 전에. 화웨이가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네. 중국 내에서도 2등으로 밀렸었어요.
미국의 견제도 있고 그런데 화웨이가 신제품에 들어가는 OIS 칩의 선택은 기존에 미국에 있는 온셈이라는 회사보다도 네. 우리 동원아나텍에 조금 더 기대는 모양새를 붙여서 동원아나텍의 지금 3, 4, 5월달 추세를 보면은 이 화웨이가 기존의 미국 칩업체가 아닌 동원아나텍에 더 의미를 두는 그런 모양새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휴대폰 시장이 안 좋다는 거하고는 또 상관이 별개로. 없는 그런 네. 식으로 돼 있고요. 중국이 지금 또 소비가 또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바일 쪽도 엄청난 또 뭐 그것도 있습니다. 리커버리가 그러니까 되고 있고. 1분기 때 안 좋다 그러는데 실제는 새로운 거를 벤더를 동원에 좀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고 네. 화웨이가 좀 살아나요 지금. 그래서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 예, 신제품도 뭐 준비하려면 2분기에 좋거든요. 맞아요. 2분기에 부품업체에 대한 수혜가 많겠죠. 동원아나텍은 1분기 실적보다도 우리 2분기 기대가 큰 주식이고요. 더구전자는 애플 프락시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뭐 BH나 LG이노텍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보다 조금 더 리스크하지만 애플 휴대폰의 뭐 카메라 그 모듈에 할 때 카메라 모듈을 감싸는 프레스 제품이 있어요. 용접하는 그 제품이 있는데 그거 중에 일부 제품을 더구전자가 해요. 근데 우리 이 회사가 작년에 상반기 때 적지 않은데 네. 올해는 아마 흑자 전환이 거의 뭐 저는 확실하다 보고 그런 트렌드라면 밸류에이션 여전히 매력이 있고 그래서 애플이 완전히 폭삭망하지 않나 더구전자는 모멘텀이 한두 차례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삼성전자 푸체인에서의 휴대폰하고는 다르다 말씀드리죠. 마지막으로는 이런 IT 일반 하드웨어가 아닌 제품을 다시 한번 특수한 말씀드리는데 분야들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팍시스템즈하고 다원시스라고 있습니다. 다원시스네 저도 네, 좀 네. 좋아하고 팍시스템도 마이크로 뭐죠 이거 그 광학 원자 현미경. 원자 현미경. 네. 예. 팍시스템즈는 원자 현미경 업체고 다원시스는 광가습기. 이 두 가지인데 핵심 기술은 전력 전자를 컨트롤해서 전원 장치 만드는 회사예요. 네. 전원 장치가 얘네 회사의 직급 매출에는 그 이제 전동차. 다원시스가 예, 다원시스가 다원시스요. 그렇죠. 전동차죠. 그러니까 전철 같은 지하철 시스템에 전동차에 들어가는 전력 시스템이 우리 다원시스 매출의 80% 이상입니다. 네. 많은 저 또 하나- 순서대로 해줘야지 화면이 들어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파크 시스템을 먼저 가지고. 파크 시스템은 원자 현미경인데 네네. 원자 현미경인데 원자 현미경이 원래 연구소에 쓰이는 각종 그렇죠. 산업체에 쓰이는 건데 네. 삼성전자, 중국 등 반도체 생산업체에 들어가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 확인됐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문 흐름이 좋아서 삼성 하이닉스가 기존에 생산하는 공정에서의 기존의 반도체 장비가 아니고 테스트를 하는데 새로운 없던 공정의 제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도 좀 얘기가 되고 있고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팍스는 단점은 유동성이 주식의 유동성이 적다는 거에서 하루하루 좀 변동성이 있는데 투자가들이 요즘에 한 2, 3개월 보면은 이제 믿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목표가 아까 얘기해서 6만 원인데 얼마 전에 하한가만 해서 2만 원까지 갔는데요. 반대 매매 나왔어요. 예, 지금 3만 8천 원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네. 아마 안정적으로 이제는 갈 것 같고요. 마음으로 다원시스는 아까 말씀드린 전력 전자 기술이 기술력이 확실합니다. 네. 이거 가지고 전동차에 들어가는데 드라이버는 자회사가 다원 메닥스라고 있는데요. 네. 얘네들이 이 전력 전자 이 기술을 활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가속기를 만드는 메디컬 그렇죠. 자회사가 있어요. 이것이 아마 하반기에서 연말에 내년 상장을 위한 모멘텀을 끌어낼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리포트에는 다 적었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이 반도체 공정에도 내년부터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올 숫자를 보면은 팍시스나 다원시스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만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주식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업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요. 네, 오늘 네.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상상의 증권 리서치 센터의 김장렬 센터장이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